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IST가 사실 기대보다 조금 더 잘 가주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방메디컬에도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한방침, 부항,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필러나 얼굴 당겨 올릴 때 쓰는 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등등의 의료, 미용 의료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더 높기도 하고요.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가는 상단인 1,500원에 확정이 됐고요. NH투자증권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청약률이 18.79%밖에 안 됐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647만 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우리사주조합 미달은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긴 하네요. 이 우리사주 미달분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또 늘어나겠죠. 자, 최종적으로 확약은 21.75%로 잡혔습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고요. 3개월과 6개월의 비중이 높습니다. 21.75%면요. LGCNS의 최종 확약인 21.26%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편인 것은 맞아요. 그래도 아스테라시스 64.82%에는 비빌 게 못 되긴 하지만,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628만 3,737주, 30.52%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660억 원의 규모입니다. 오늘 막 IST처럼 가벼운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60.47%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3.78%, 일반 청약자는 11.94%,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알아볼까요? 먼저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워닝 뉴그로스 2020 조합, 이 FI의 투자 단가는 6,000원이더라고요. 2022년에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 뒤에 141만 9,126주를 벤처금융과 기타 투자자에게 주당 1,288원에 양도를 했대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주주들은 1,288원에 들고 있긴 하겠지만 그 이전 주주들의 단가는 전부 공모가인 1,500원보다는 한참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000원, 5,000원 이런 수준. 자, 그렇다면요, 규정상으로 벤처금융 또는 전문 투자자가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2년 미만이면 1개월 의무 보유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5월에 1,288원에 양도받은 물량은 상장일에 대부분 묶일 거고요. 그 전에 취득한 물량이 유통 가능한 거라 유통 가능한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상 확약이 조금 잡히기는 했지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역시나 높고 투자 단가도 공모가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가능 금액이 660억 원에 시가총액 2,162억 원이면 가볍다라는 매력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25년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요,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기록한 종목은 딱 2개가 있습니다. IST와 아스테라시스. 보면 IST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아스테라시스는 딱히 가볍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둘 다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IST도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공모가보다 96%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었고 아스테라시스는 내 맘대로 주가가 공모가보다 108% 높은 수준이 나왔었어요. 얘는 공모가가 4,600원으로 싸다른 매력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동방메디컬도 좀 밸류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동방메디컬도 마찬가지로 25년 추정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5년에 182억 원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20% 할인율 적용을 해서 152억 원. 그리고 비교 기업으로 필러 업체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오늘자 시총 기준의 PER을 계산을 해보면 바이오플러스는 27.20배, 휴메딕스는 10.43배, 근데 한국 BNC는 혼자 46.51배,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 BNC는 필러 자체보다는요,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테마들하고 엮여서 시장에서 다른 필러 업체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펄을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 두 종목의 평균 퍼인 18.82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13,892원, 공모가보다 32%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막 YG넛이나 데이먼컴퍼니처럼 그렇게까지 고평가된 가격은 아니니까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스테라시스처럼 미용 의료기기로 엮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스테라시스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밸류 측면에서의 매력은 약간 떨어집니다. 과거에 이렇게 미용 관련주들이 가볍든 무겁든 성과가 좋았어서 이런 걸 기대하는 수급이 붙어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새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똑똑해져서요. 비싼 가격에서는 무지성으로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밸류 참고해서. 자, 정리할게요. 단독 상장이고 미용 관련주고 밸류가 매력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수익 구간을 기대할 만큼 적당하다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근데 기존 주주의 존재, 그들의 단가, 그리고 다소 무겁다는 거, IST가 또 오늘 막판의 흐름까지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장 초반에 IST로 수급이 조금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요. 수급이 약간 분산될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한 밸류 대비 조금 높여서 40에서 50% 정도 요선을 팔 수 있다면 동방메디컬도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갈 만큼만 가져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얘가 또 비례 손익분기가 1.4% 정도로 낮거든요. 요 위에서만 팔면 수수료와 파킹 이자는 챙기고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간만에 웃으셨는데 내일 동방이도 동방불패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생각한 정도까지는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시초가 수준이나 장 초반의 흐름, 거래량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같이 뵐게요. 안녕.